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노르웨이에 B-1B 초음속 폭격기를 배치해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는 미국이 지난주 러시아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 폭격기를 띄워 러시아가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는 위험한 상황이 조성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말 폭격기 태스크포스 임무를 위해 노르웨이에 4대가 전개된 제9 폭격 비행대 소속의 B-1B 폭격기 한 대가 핀란드만 깊숙이 진입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까지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유럽의 오신트 정보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 에스토니아 상공에 출현했던 B-1B 폭격기 한 대는 에스토니아의 수도이자 핀란드만에 인접한 탈린시 상공에서 이탈리아 공군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2대와 합류해서 편대를 구성했습니다. 탈린은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180km 떨어진 곳인데요. B-1B는 여기서 더 동진해 핀란드만 안쪽 깊숙한 곳으로 진입해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쪽으로 향했습니다. B-1B 폭격기는 에스토니아 북동부 지역, 핀란드만 중부 지역까지 진입한 뒤 기술을 틀어 돌아갔는데요. 이 B-1B 폭격기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불과 1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진출해 러시아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유럽 공군 부사령관인 스티븐 바샴 중장은 브레이킹 디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폭격기 운용이 모스크바를 위협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나발리 사건으로 크게 악화된 미러 관계가 이런 위험한 도발로 인한 우발적인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제대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발리에 대한 이 독살 기도 사건 때문에 러시아의 인권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국제적인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러시아가 백해죠. 바로 무르만스크 인근의 백해에서 북극 연안입니다. 거기서 이제 미국의 해안을 공격할 수 있는 핵 어뢰 포세이돈을 테스트한다 라고 발표를 하자 미국이 그러면 이제 우리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발틱 3국, 과거에 소련이었죠. 소련이었는데 이제 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을 했고, 그 중에서 이 발틱 3국은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에서 독립한 수많은 독립국가 중에서 이 우크라이나, 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이런 큰 나라들도 있지만 이렇게 발틱 3국처럼 아주 작은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 발틱 3국은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하고 싶지만 아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크라이나 아직 나토 가입 못했죠. 그런데 여기는 나토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나토가 이 발틱 3국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B-1B 폭격기와 이탈리아 공군의 유로파이터가 같이 연합해서 에스토니아, 이 발틱 3국을 초계 비행을 해준 거예요. 이탈리아 공군은 당연히 이탈리아는 남유럽에 있는 국가인데 이 남유럽에 있는 국가의 공군이 북유럽의 끝자락에 있는 이 발틱 3국, 그러니까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 발틱 3국까지 와서 초계 비행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나토니까. 자, 이런 이제 나토의 작전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좀 엿볼 수 있고, 또 재밌는 것은 이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펑카에 찍힐 수 있을 만큼 저공비행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저공비행을 했던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B-1B 폭격기 그리고 유로파이터 이렇게 이제 저공비행을 하는데, 이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공군도 없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이제 이 같은 나토기 때문에 지켜주는데, B-1B 폭격기는 원래 이 가베닉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공비행, 초음속 저공비행이 특기입니다. 그래서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저공비행을 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게 이제 B-1B의 특징이니까 그 B-1B의 특징을 살려서 저공비행, 이게 이제 첫 번째 작전적인 비행이고, 두 번째는 이 에스토니아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신네들 지켜준다, 자 봐라 라고 하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펑카에 찍힐 수 있을 만큼 저공비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B-1B 폭격기 그리고 이탈리아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이제 이런 것들이 확 저공비행하면서 이제 에스토니아 이 발틱 3국에게 너희들 소련 탈출해서 우리에게 잘 왔다, 우리 지켜준다, 걱정하지 마, 이제 이런 모습 보여줬는데,
이런 모습은 지금 이제 뭐 이 부사령관은 우리는 모스크바 위협하려고 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은 메시지는 있어.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토니아 국경에서 모스크바까지 600에서 700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장착된 LRA-SM 또는 제즈미R, LRA-SM은 대함 타격, 그리고 제즈미R은 900km나 날아가는 지상 타격 하는 스텔스 미사일들 아닙니까? 이런 걸 B1B는 24발이나 장착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장착되는지 아무도 모르죠. 뭐 이 무장창 열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칼리닝그라드 여기는 발틱 함대 이런 거 그냥 LRA-SM으로 박살낼 수도 있고, 또 정박해 있다면 제즈미R 같은 거 이 칼리닝그라드의 발틱 함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러시아의 이 전략 항구 그리고 모스크바 그냥 박살낼 수 있어 라는 사인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니들 백해에서 지금 하는 그 포세이돈 핵의 의뢰 테스트 그런 거 하지 마. 그리고 나발리 같은 이런 뭐 독살하려고 하는 이런 비인도적인 이런 행위 하지 마. 라는 사인, 메시지가 아니냐라고 생각되고, 그러나 지금 워낙 이제 첨예하게 이렇게 부딪히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정말로 확 부딪히는 것은 아닌지 그러지 말기를 기대하는데요. 두 번째 소식은 정말 뭐 제가 뭐 항상 전해드린 소식이지만 정말 끝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KF-X 프로그램의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해외 파트너 국가 인도네시아가 결국 KF-X를 접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미국의 F-15EX와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 도입을 발표했던 인도네시아가 KF-X 프로그램에 대해 사실상 손절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국내외 매체들의 보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월 말 미국에서 F-15EX 전투기 8대,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 36대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이 전투기 구매 물량은 기존에 진행되던 F-16V 전투기 32대 물량과 더할 경우에 인도네시아 공군 전체 전투기 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이번 전투기 도입 발표 이후 인도네시아가 KF-X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KF-X CJ 1호 출고 일정이 다음 달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생산시설 건립과 시제기 인수에 대한 어떠한 준비 작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양국은 현재 카이에서 조립 중인 시제기 8대 가운데 한 대는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는데요. 이 시제기가 올해 안에 출고됨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이 시제기 인수를 위한 현지 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그 어떤 투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시제기 출고 이후 2025년부터 현지에서 48대의 KF-X를 생산할 예정이었는데요. 시제기 출고가 임박했음에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행보에 인도네시아가 KF-X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심을 굳힌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뭐 인도네시아 이제 뭐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라팔 36대와 F-15EX 8대를 구매하기로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방사청은 정말 황당하고 무책임한 소리를 했죠. KF-X 도입이 2025, 6년 이후니까 그 사이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한다. 라는 진짜 한마디로 제가 욕을 방금 하고 싶었는데 욕을 참겠습니다. 정말 나쁜 자들입니다.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 전력은 말이죠. 지금 현재 F-16 전투기 30세대에 있습니다. F-16AB형 아주 구형이죠. 그 F-16AB형이 10대, 그리고 F-16CD형, 우리 한국 공군도 CD형 아닙니까? 그 CD형 20세대 해서 30세대의 F-16 전투기가 있고, 그리고 수호이 27 제공 전투기죠. 러시아제 그거 5대, 그리고 수호이 30 멀티롤 전투기죠. F-15 스트라이크 이글 같은 그런 거 11대 해서 현재 공군의 전투기 전력은 총 49대입니다. 49대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KF-X 50대를 한다고 한 것은 이걸 이제 1대1로 대체하겠다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인도네시아가 라팔 36대, F-15EX 8대 합하면 이제 44대죠. 이걸 도입한다고 한 것은 세상에 KF-X 50대 하기 전에 2년 차이밖에 없는데 라팔 뭐 지금 계약한다고 뭐 계약하지도 않지만 지금부터 협상들하고 엄청나게
길지 않겠습니까? 협상 과정이 최소 2년은 걸릴 텐데. 그러면 인도 받는데 해서 여기도 4년이에요. 우리 KFX 들어간 거하고 비슷한 시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국민들 속이려고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아니 지금 인도네시아가 내일 전쟁합니까? 지금 말레이시아하고 내일 뭐 태국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전쟁하는 나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전력 공백을 갖다 이렇게 급하게 메워서 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전투기를 산다고. 정말 방사청 이자들은 이거는 범죄도 아니고, 근데 알면서 이런 식으로 국민들 속이는 거, 이거 범죄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나쁜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알면서도 국민들을 계속 속이는 이런 행위는 하지 말자. 그래서 이거 이제 끝났습니다. 국민들 희망 고문하지 말고 빨리 예산 작업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이거 예산 작업 빨리 안 들어가면 인도네시아가 내기로 했던 1조 7천억 원,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사기로 했던 50대 대신 안 사니까, 이제 없으니까 우리 한국 공군이 사기로 했던 120대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규모의 경제가 줄어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 한국 공군이 구매하기로 했던 이 KFX 예산이 늘어나야 되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예산 작업 들어가야 정확한 시간 내에 KFX 나오죠.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만 넘어가면 되지, 나 전역하면 끝인데, 또 나 퇴직하면 끝인데 라고 하는 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안보가 지금 그냥 구멍이 뿡뿡 뚫리는 겁니다. 이런 자들 다 잡아내야 됩니다. 빨리 KFX 인도네시아 끝났다고 커밍아웃하고 제대로 될 수 있는 예산 작업 빨리 들어가고 책임질 자 책임지우고. 근데 이렇게 이왕 지난 거 어쩌겠습니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저자들 책임지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